자, 대상 물건의 가격을 결정할 적에 그 가격을 원가를 기준으로 얼마나 돈이 들었는가 라는 그 방식에 의해서 가격을 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비용성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해요.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다른 물건하고 가격을 비교해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과 제가 본 대상 부동산, 사례 부동산 그 얘기를 할 적에 사례 부동산하고 가격을 비교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한다 하는 비교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성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예,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격을 결정한다. 이거는요, 공급자 중심의 이론이 될 것이고요. 수익성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할 적엔 이거는 수요자 중심의 이론이 될 것이고요. 비교 방식에 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 방식, 시장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보는 거죠. 예, 시장성에 의한다. 이렇게 우리가 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예, 이런 세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볼 때 이걸 갖다가 원가 방식이다, 이걸 비교 방식이다, 이걸 이제 수익 방식이다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세 개의 방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3방식이에요. 자, 3방식이 나와요. 그러면요, 원가 방식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건 기본 이거야. 이 집을 지을 적에 5억 들었어. 얼마 들었어? 5억. 이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건 바로 뭐냐면 건물을 지을 적이죠. 그러니까 신축 원가였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집을 살 적에 5억 들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원가가, 그때는 5억은 짓는 원가야, 아니면 구입 원가일 수야. 구입 원가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들었어. 그것이 지금이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 현재 시점, 기준 시점. 감정평가하는 데 있어서 현재 시점 하면 맞다 그랬어, 기준 시점 하면 맞다 그랬어. 지금은 기준 시점이요. 외워도 있죠. 악마가 어디에 있다고요? 사소한 데 있다니까. 사소한 것 때문에 놓쳐요. 현재 시점이라고 하면 틀려요. 기준 시점. 지금은 기준이야. 감정평가에서는 항상 기준 시점, 그거 잊지 마세요. 기준 시점, 지금, 이것을 다시 지을 때 8억이다. 뭐 할 때 8억? 다시 지을 때 8억이다 할 때 요것을 갖고 우리는 재조달 원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재조달 원가. 그래서 원가 방식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할 적에는요, 신축 원가나 구입 원가를 갖고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재조달 원가, 기준 시점 언제, 새로 지을 적에 얼마냐, 이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대상 부동산은 새 건물이야, 아니면 사용했던 건물이야? 이미 사용했던 건물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조달 원가에서 사용했으니까 그만큼 감가됐어, 안 됐어? 감가됐잖아. 감가 수정을 하게 되면 가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예요. 새로 지은, 지금 만약에 새로 짓는다면 이거 40년 쓸 건물이야. 몇 년? 근데 대상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은 얘는 뭐냐, 이미 5년을 썼어. 몇 년 썼어? 5년을 썼으면은 가치가 지금 얼마가 떨어졌어? 몇 년 쓸 건데? 40년 쓸 건데 5년 썼으니까 가치가 얼마 떨어졌어? 40분의 5가 얼마인지 몰라요? 일부러 숫자 맞춘 건데 8분의 1 아니야? 가치가 얼마가 떨어졌어? 8분의 1. 8억에 8분의 1이면 얼마야? 그렇죠. 저게 나와줘야지. 그죠? 가격이 1억이 떨어져. 그러니까 제조달 원가는 8억이지만 감가수정액은 1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억에서 1억 빼면 이거 얼마짜리가 돼? 그게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원가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원가 방식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이 가격을 이 가격을 적산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가 방식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면 뭐라고요? 적산가. 그래서 적산가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액을 빼는 형태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가 방식에 의해서 임대료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를 결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적산 임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방식을, 그 방법을 적산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적산 임료는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냐? 이렇게 결정해요. 기준 가액에다가 기대 수익을 곱해요. 기대 수익이 아니고 기대 이율. 이렇게 곱하게 되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기대 수익이 나와요. 여기에다가 필요 재경비를 더해서 임대료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임대료를 저렇게 결정할 수 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10억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얼마짜리 부동산? 그게 기준가격이요. 부동산의 가격이야. 근데 이 사람은 이 부동산에서 임대사업 하려고 해. 뭘 받아 지금? 임대료 결정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의 수익률은 5%의 수익률을 기대해. 기대 수익률이 얼마야? 5%의 수익률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에 5%면 얼마 나와? 예? 5천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임대료 5천만 원 받으면은 5천만 원 다 버는 거야. 저거 절대로 5천만 원 버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은 5천만 원을 벌기 위하거든. 그러면은 5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뭘 더해서 받아야 돼? 필요재 경비. 3천의 경비를 쓸 적에 요거까지 더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돼. 그러면 얼마를 받아? 8천을 받았죠. 그래서 그 중에 요거 필요 재경비라니까 경비를 얼마를 썼어? 자, 임대료를 얼마 받았어? 여기 보세요. 기대 수익에다가 임대 필요 재경비를 더했어. 이게 기대 수익이야. 왜? 기초 가액에다가 기대 이율을 곱하고
그렇게 하면 뭐가 나와? 내가 기대하는 수익이 나왔어. 그런데 이것만 임대료로 받아서는 안 돼. 여기에다가 쓰는 돈, 써야 될 돈 8천을 3천을 더 해야 돼. 그래서 임대료 전체 얼마 받았어? 8천을 받았죠. 근데 그 중에서 3천은 경비로 쓰죠. 그러니까 내가 뭐가 나오는 거야? 5천만 원의 순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됐죠. 8천인데 얘가 방이 20개 있어. 그러면 결국 방 한 개당 얼마씩 받을 수 있어? 40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연이야. 그러므로 1개월 1월에는 한 달에는 임대료를 얼마씩 받는다? 33만 3천 원씩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있잖아요. 적산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 이걸 우리 한번 거꾸로 한번 가봐. 임대료가 지금 얼마야? 월? 33만 3천 원씩 임대료가 나가죠. 그러면은 1년이면 얼마 벌어? 400이죠. 근데 방이 몇 개 있어? 그러면 1년에 얼마 벌었어? 8천 벌었는데 그 중에서 3천은 어떻게 했어? 경비로 나 썼어. 그러니까 나는 얼마 벌었어? 5천을 벌었는데 결국은 10억짜리 집을 갖고 5천을 벌었다는 것은 내가 수익 얼마 올린 거야? 5% 올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적산법이라고 하는 원가 방식에 의해서 임대료를 결정하는 방법은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죠. 기준가격, 기초가액. 기초가격, 기초가액에다가 기대 이윤을 곱해서 뭘 구해? 기대 수익을 구하고 거기에다가 필요한 재경비까지 더해줘야만 비로소 나는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다. 자, 고개 드십시오. 이 언니가 갔잖아. 계산이 어렵다 그래가지고서 내가 밖에 나가서 뻐끔 하면서 이거 이렇게 수업해야겠구나 생각하고 왔거든. 계산하는 거 해주려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이런 거 안 하고서 쓰고서 외우게 시켜요. 근데 가버렸어. 신랑하고 약속이 있대요. 네.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가죠.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임대료 33만 3천 원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구했다는 거야. 단 방이 한 개짜리면 그러니까 그냥 5천만 원 나오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산정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적산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비교 방식에 의할 적이에요. 이걸 좀 띄워놓을까요? 자,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해요. 뭘 결정해?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가격을 비준가다라고 이야기해요. 비교해서 이에 준하는 가격을 만들었다 해서 뭐해서? 비교해서 뭐해서? 비교해서 가격을 나왔다 해서 비준가격이야. 그러면 이때 비준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사례 부동산을 찾아서 그 사례 부동산의 가격을 정해요. 찾아요. 사례 부동산을 찾는다. 그래서 사례 부동산 가격을 찾아. 됐습니까? 그래서 그 사례 부동산을 가지고 사시, 지게 등등등등 이걸 해주면은 그러면 비중 가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상 부동산 가격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례 부동산을 찾았더니 이 사례 부동산이 얼마냐면 10억이었어요. 10억 하지 말고 6억이라고 합시다. 사례 부동산이 얼마요? 6억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례 부동산 가격 갖고 이 대상 부동산은 그래서 6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요걸 가지고 요 사례 부동산을 찾았죠. 일단 사례 부동산은 아무 데서나 찾아야 돼. 동일 수급권 내에서 찾아야 돼. 동일 수급권, 그 뜻인 거야. 동일 수급권 내에서 사례 부동산을 찾았는데 그게 6억이었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정보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사정보정은요, 대표성 있는 거래일 적엔 사정보정 안 해줘도 돼. 그러니까 뭐냐면 정상적 거래 있죠? 그러면 별다른 사정이 있었어 없었어? 그럴 땐 사정보정 필요 없다는 거야. 그건 대표성 있는 거래, 그때는 사정보정 필요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정보정 해주는 건 아니야. 근데 이럴 적에 동생한테 팔았어. 뭐 했어? 동생한테 팔았던 거요.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팔아서 이거 내가 있잖아 10% 더 받은 거야. 얼마? 10%를 더 받았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다가 110분의 100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주는 방법은 이거예요. 위에가 대라면 밑에는 사예요. 지금 여기에 사정보정에는 대에다가 뭘 더하고 빼고 할 필요는 없어. 사정보정은 무조건 대상 부동산 얘기야. 이 사례 부동산의 6억이 10%가 더 더해진 거라는 거야. 10%가 더해졌죠. 그러니까 여기가 위에는 대야. 밑에는 4에서 100분의 100을 놓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하는 거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하는 건데, 사정보정의 문제를 할 땐 사례 부동산이 6억이란 가격이 10%가 어떻게 됐다? 더 비싸죠. 10을 더해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4에다가 10을 더해주라는 거야. 그러면 100에다가 10 더해주면 110이잖아. 110분의 100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시점 수정을 하는 거예요. 시점 수정은요, 뭐냐면 이게 6개월 전에 거래됐어. 몇 개월 전에? 근데 지금은 물가가 10%가 올랐어. 부동산 가격이. 해서 시점 수정을 할 적엔 무조건 거래되는 애는 대상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시점 수정은 밑에는 볼 필요 없어. 어디만 해주는 거야? 위에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10% 싸졌으면 여기서 10을 빼고, 물가가 10% 올랐으면 여기다 10을 더해. 근데 10% 올랐대. 그러니까 여기다 얼마 해준다? 100분의 110. 이게 시점 수정이에요. 시점 수정을 해준다. 세 번째로 지역 보정을 해. 뭔 보정? 여기서 시험 문제예요. 여기서 시험 문제. 그 시험 문제는 뭐냐? 사례 부동산이 인근 지역에 있었대. 그러면 지역 보정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땐 필요 없어. 지역 보정이라는 게 전혀 필요 없어. 왜? 지역적으로 달라 같아. 근데 사례 부동산이 어디서 찾은 거면 유사 지역에서 찾았어. 그럼 지역 보정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이때 여러분들 여기 원칙을 기억합시다. 그 원칙은 이겁니다. 자, 지역 요인이 사례 부동산이 10% 우위다라고 하면 밑에다가 10을 더해주라는 거. 4가 우위라니까. 지역 요인이 사례 부동산이 10% 열세다 하면 4에다가 10을 빼서 90분의 100을 하라는 뜻이요. 지역 요인이 대상 부동산이 10% 우위래. 누가 우위해? 그러면 대가 우위니까 대에다가 10을 더해주라는 뜻이야. 지역 요인이 대상 부동산이 10% 열세래. 그러면 대에다가 10을 빼줘서 100분의 90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사례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보다 10% 우위다라는 거하고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보다 10% 열세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이게 같은 말로 생각하면 그 순간에 틀려.
퍼센트는 비율이라서 기준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요 네 가지가 구별돼야 돼요. 대가 사보다 10% 우위. 대가 사보다 10% 열쇠. 사가 대보다 10% 우위. 사가 대보다 10% 열쇠 할 땐 100분의 100을 놓고 누가 우위래? 위에 게 돼야 밑에 게 돼야? 여기다가 10을 더해서 얘는 100분의 110이다 이 뜻이야. 근데 여기는 대가 사보다 10% 열쇠래. 누가 열쇠래? 그러니까 대에다가 해주란 말이야. 대에다가.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된다? 100분의 100 마이너스 10이라서 100분의 90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우위래? 여기 세 번째 거. 사가 대보다 우위래. 그러니까 어디 100분의 100을 해서 대에다가 해줘, 사에다 해줘. 여기는 100 해서 사에다가 10을 더해주라는 뜻이오. 그래서 이건 얼마 나와? 얘는 사가 대보다 10% 열쇠래. 누가 열쇠래? 사가. 그러니까 위에는 뭐? 대. 밑에는 사. 그러니까 여기서 10을 빼서 자, 4개는 갖다 달라. 우리가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이거야. 대가 사보다 10% 열쇠라는 얘기하고 사가 대보다 10% 우위라는 얘기, 이게 같은 말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위치를 잘못 찾아가지고 자꾸 틀려요. 하나가 10% 우위면 하나는 10% 열쇠겠지. 안 그래. 두 개는 달라요. 보세요. 여러분들 100분의 90하고 110분의 100은 같아요? 전혀 달라요. 계산해 볼까요? 이거 0.9 나와. 이건 0.9보다 조금 크게 나와요. 두 개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얘하고 얘가 같은 말인 줄 알아. 대가 10% 우위면 사가 10% 열쇠인 줄 알아. 이건 1.1 나오죠. 이건 1.1보다 크게 나와요. 1.1보다 크게 나온다. 두 개는 같은 말이 아니, 네 개를 구별할 줄 알아야만이 어떻다? 지역 요인에 대한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정보정은 기왕에 거래됐던 부동산, 즉 사례부동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대사를 놓고 볼 때, 대하고 사를 놓고 볼 때 여기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만 100분의 100을 놓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 싸게 팔렸어. 그러면 90분의 100을 놓고 10% 비싸게 팔렸어. 그러면 어떻게? 100분의 110을 놓으라. 110분의 100을 놓으라는 거예요. 사에다만 이렇게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왜? 움직인 게 사례부동산이었으니까 급매물로 나왔어요. 그래서 20% 싸게 팔렸어. 얘가 사례부동산이 6억짜리인데 20% 싸게 팔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급매물로 20% 싸게 팔렸대? 그러면 100분의 80, 80분의 100, 100분의 120, 120분의 100 어떤 거요? 80분의 100 합격이요. 사에다가 움직여주라는 거예요. 사정보정은 그렇다는 거예요. 시점 수정은 지금 가격이 올랐다, 지금 가격이 내렸다니까 무조건 대에다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기준 시점 현재 100이 올랐어. 20% 올랐어. 그러면 100분의 120. 기준 시점 현재 부동산 가격이 5% 떨어졌어. 100분의 95. 그렇게 해줄 줄 알면 된다. 어우, 천재요. 하지만 지역 요인에 관한 보정의 문제를 놓을 땐 지역 요인이 대가 우세하다라고 쓸 수도 있고 대가 열세다라고 쓸 수도 있고 사가 우세하다라고 쓸 수도 있고 사가 열세라고 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가지 경우가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억하셔야 될 게 사례부동산이 인근지에 있다면 지역보정할 필요
없다. 그것까지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개별 요인을 보는 거예요. 개별 요인도 지역 요인하고 똑같아. 대상 부동산이 우위면 대에다가 더해주고, 대상 부동산이 열세면 대에다 빼주고, 사례 부동산이 우위면 사에다가 더해지고, 사례 부동산이 열세면 사에다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러고 실제로 개별 요인과 지역 요인을 볼 적에는요, 이렇게 총점식, 종합식으로다가 나오지만은 않아요. 평점식이라 해서 개별 요인을 갖다가 아까 제가 뭐냐면 뒤에 공원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도로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다. 그 다음에 행정조건이 여기는 주거지인데 저건 상업지역이다 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동시에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실제로는요, 한 개가 아니고 대사 이런 게 여기에만 해도 6개가 들어갈 수 있어. 여기에만 해도.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 등은 뭐냐? 기타 등등. 여기 대표적인 게 뭐냐? 면적. 뭐라고요? 면적. 대상 부동산은 95평인데 사례 부동산은 90평이야. 그럼 90분의 95 해줘야 돼. 왜? 무조건 밑에는 4, 위에는 대. 대상 부동산은 30평인데 사례 부동산은 35평이었어. 그러면 35분의 30. 그거 해주면 된다는 거야. 등등. 면적 요인 같은 것들이야. 그럼 면적 요인으로 끝쳐? 아니면 다른 게 또 있을 수도 있어. 뭔지 몰라서 또 있을 수 있다. 등등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이 과정을 이름하여 우리는 보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례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과 완벽하게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정이란 작업이 필요해요. 사례 부동산을 가지고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보정, 개별 보정, 기타 보정 이런 순서로 나간다. 그래서 외워놔야 돼. 사시지게 해줘. 뭐 해줘? 사시 공부하면 지게로 책이 하나야. 사시지게 해줘요. 됐습니까? 그 다음 자, 임대사례 비교법도요. 비준 임료라고 해서 비교된 임료라고 해서 사례 부동산을 임료를 찾아요. 임대료 알고 있는 애가 사례 부동산이야. 거기에다가 순서는 어떻고 사시지계를 해준다는 거예요. 뭐 해준다? 사시지계. 그 다음 수익 방식을 봅시다. 수익 방식은 수익 환원법이 있어요. 수익 환원법은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을 결정하는 이 가격을 수익가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수익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어서 수익 가격이 나온다. 그거요. 자, 이거는요. 아까 우리가 이 부분 했던 걸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까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까요, 여러분들 순수익이 얼마 나왔어? 임대 순수익 5천만 원 나왔잖아. 이때 환원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가 수정하기 전에 수익률로 한마디로 여러분 그냥 수익률하고 환원율 같이 보면 돼. 아까 수익률 몇 프로였어? 자, 핸드폰으로 전부 계산기 꺼내세요. 자, 꺼냈나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만만은 억이요. 만만은 억이야. 만에다가 만이 돼서 만만이 되면 뭐야? 억이야. 만만은 뭐라고요? 억이다. 여기요. 5천이요.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이니까 여러분들 동그라미 더 붙일래? 아니면 그냥 이걸로 5천이라고 그냥 쓰고서 할래? 지금부터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로 5000 5천 계산기 써줘야겠네. 이걸 계산기로 어떻게 뚫게 되냐면 5000 나누기 5 하고 요것도 꼭 써야 돼. 퍼센트를 써야 돼요. 이퀄 얼마 나오나 한번 해보세요. 5천 나누기 5% 이퀄 얼마 나왔어? 10만 나왔죠. 10만 나오면 만만은 아까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10만이니까 10만만이니까 10억. 아까 얘가 뭐였죠? 10억짜리 부동산에서 5천만, 저기 뭐야, 5% 수익이 날 때 5천만 원, 거기 필요재 경비 뭐 그랬잖아. 여기에 수익환원법은 결국 뭐냐면요. 그 8천만 원의 임대료 중에서 경비를 뺀 뭐? 순수익을. 환원율이라 해서 얘는 환원율은 수익률이 되니까. 수익률로 나누게 되면 그때는 가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건의 가격 10억. 그게 수익환원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죠. 왜? 그거 임대 줬어? 아니면 여러분들 살고 있어? 수익환원법의 단점은 뭐냐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은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결정할 수가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저건 임대용 부동산에 어울리는 이야기예요. 임대하지 않을 적에는 저런 수익환원법이라는 게 없어요. 그 다음 수익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분석법은 임대료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수익임료라고 해서, 수익임료는요 자, 여기 보십시오. 순수익에다 필요재 경비를 더하는 건데요. 이때 이 순수익은요 어떻게 해서 구하냐면, 여기도 보십시오. 적산법하고요 수익분석법하고는 모양이 같아요. 뭘 더한대? 그런데 적산임료는 기대수익에다가 필요재 경비를 더하고, 수익분석법은 순수익에다 필요재 경비를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순수익, 여기서 말하는 기대수익 같은 건데 차이가 있다면, 기대수익은 어떻게 해서 구했어? 기초가액의 기대 이율을 곱해서 구했죠. 그런데 수익분석법의 여기서 순수익은 기업의 총수입을 분석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구했어? 기업의 총수입을, 그걸 수익을 분석해가지고 구한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 여기 수익분석법이에요. 수익분석법. 자, 그러면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A라는 기업이 있어요. A라는 기업, 그냥 회사라고 해. A라는 회사가 한 달 동안 순수익이 얼마냐면 1억이었어요. 얼마의 수익을 올렸다? 1억의 순수익을 올렸어요. 그런데 토지, 노동, 자본, 그 다음에 기타 경비 뭐 이런 것들이 나가겠죠. 경비도 나가고 막 그런데 어째 빼고 그냥 이걸 순수익으로 원래는 총수입을 분석하겠죠. 그래가지고 경비도 나가고 뭐하고 다 빼는데 어쨌든 이렇게 놓고는 노동자한테 임금으로 나가는 게 5천만 원이 나가요, 한 달에. 자본가한테 그 돈에 대해서 빌려준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사장님 몫으로 갖고 가고 뭐 이래가지고 나가는 게 3천이 나가요. 얼마 남았어? 얼마 남았어?
이거를 분석해 가지고 여기 빼주고 여기 빼주니까 이거 남으니까 얼마? 기업의 총수입을 분석해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서 그걸 통해 가지고서 임대료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2천. 임대료 이렇게 결정하는 거야 이건. 기업의 총수입을 예목 그다음에 여기에도 또 뭐 다른 것들 다 해서 다 빼주고 하니까 아 임대료 얼마 결정한다. 여기다 경비까지 합쳐서 얼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업의 총수입을 분석해서. 그것이 수익 분석법이야. 얘는요, 여러분들 기대 수익을 어떻게 구했냐면 기초가액에다가 기대 이윤을 곱해서 구했죠. 근데 여기서는요, 순수익을 어떻게 구했어? 기업의 총수입을 분석해 가지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방식은 지금 몇 개가 있어? 그래서 각각의 방식마다 가격을 결정하고 임대료를 결정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임대료를 결정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임대료를 결정하니까 몇 방법이 나와? 몇 방법? 6가지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통적으로 고전적으로 3방식 6방법이다라는 이름으로 쓰여요. 그런데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있어요. 공시지가 기준법은요,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뭘 결정해요? 그래서 토지에 있어서만큼은요, 여러분들 사례 부동산을 뭘로 찾냐면 표준지로 찾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역시 비준 가격이라고 해서 사례 표준지 가격에다가 사례 표준지 가격에다가 사시지게 해준다, 시지게 해준다. 시지계를 해줘서 가격을 구한다는 거예요. 일단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공시지가하고 공시가격 같아 달라. 공시가격은 건물가야. 건물이야, 건물. 공시지가는 토지야, 토지.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은 오로지 뭐에만? 토지 가격을 결정할 때만 공시지가 기준법이야. 토지니까. 그래가지고 표준지, 개별지가 아닌 표준지를 사례부동산으로 찾아. 그래가지고 여기 표준지도 인근지에서 찾게 되면 지역 분석할 필요 없을 거고, 요 표준지를 유사지역에서 찾았을 때는 해줘야겠죠. 그럼 표준지는 대한민국에 한 몇 개쯤 될까요? 한 50만 개밖에 안 돼요. 표준지가.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어. 인근지에. 그리고 그러면 유사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어쨌든 그거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개별 공시지가 여러분들 갖고 있는 땅에 개별 공시지가 있어 없어? 근데 그건 뭐 개별 공시지가 갖고 하는 거 아니야. 표준지 공시지가 갖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점 수정, 지역 보정, 개별 보정, 기타 보정 등등을 해준다는 거야. 단 사정 보정 해준다, 안 해준다? 사정 보정은 안 해줘. 왜? 공시지가가 나올 적에 형제끼리 산 뭐 그런 거 따져. 아니, 공시지가는 아주 엄밀하게 이미 사정이 다 보정된 거야. 사정이 보정됐죠. 심지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얼마나 기억하나 봅시다. 뭔 얘기를 했었냐면, 건물이 있을 적에 토지만 감정평가를 하니까 일종의 부분평가다. 근데 그 부분평가를 할 때 있는 그대로 일괄평가 현황평가 형태로 하면 부분평가지만, 비읍. 근데 건물이 없다고 상정하고 감정평가하는 것, 즉 조건부 평가에 해당하는 것을 독립평가다라고 이야기한다 해서
공시지가를 만들 적에는 무슨 평가를 했다? 독립평가를 했다. 한마디로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조건이 있어도 불구하고 다 없다고 생각하고 했어. 그러니까 이미 사정이 다 어떻게 됐다? 사정이 보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 별도로 사정 보정할 일은 없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할 적엔 사례 표준지 가격에다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보정, 개별 보정, 기타 보정 등을 해서 구한다. OX. X가 답이 나와요. 왜? 외워주세요. 사정 보정 없어. 사정 보정 없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 놓다 보니까 실제로 방법은 6방법이요 7방법이요. 그래서 3방식 6방법 또는 3방식 7방법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3방식 6방법, 3방식 7방법. 됐습니까? 고개 드십시오. 그러면 물건을, 어떤 물건을 원가법에 의해서 구하든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구하든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구하든 대상 물건의 가격은 원칙적으로 달라야 돼, 같아야 돼. 같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같지 않다. 이게 같지 않다는 거야. 왜?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부터 이야기했어요. 가격은 오차가 존재한다. 가치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뭐냐,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온 가격, 어느 한 방법에 의해서 나온 적산가, 비중가, 수익가와 같은 이런 가격을 이름하여 우리는 시상가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상가격은 원가법에 의한 시상가격은 적산가고, 그 다음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상가격은 비중가고,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나온 시상가는 수익가야. 그래서 시상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감정평가 방식 중에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해서 나온 가격, 그게 시상가격이야. 그러면 감정평가업자들은 결국 그 시상가격을 무조건 감정평가 가격으로 결정하는 거다. 아니면 시상가격들이 서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정한다. 시상가격을 어떻게 한다?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감정평가 가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시상가격의 조정이에요. 73페이지 밑에 보세요. 시상가격이란 1번 감정평가 각 방식 중에 어느 한 방식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 그죠? 그게 시상가격이야. 됐어요? 그래서 2번,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나온 가격을 적절히 어떻게 하고 있다? 조절해서 감정평가액을 나와. 이때 조절한다는 건 평균 내는 거야. 조절한다는 건 뭐라고요? 평균 내는 건데, 평균은 산술평균 내는 거다, 가중평균 내는 거다. 가중평균이다, 산술평균이다. 아니, 그죠? 가중평균이 답입니다. 자, 무슨 평균이요? 가중평균한다. 지금 뭐냐면 이거 보시. 여기 보셔. 자, 원가 방식에 의했을 때 가격이 2억 2천 나왔어. 그런데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가격이 나왔을 때 2억 나왔어. 그런데 수익 방식에 의해서 가격이 나왔을 때 2억 5천 나왔어. 그러면 산술 평균한다는 건 세 개를 어떻게 해? 이거 세 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면 그게 산술 평균이야. 근데 가중 평균하는 거는 여기 방식 중에서 제일 믿을 만한 게, 모든 부동산은 동일하지 않아.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요게 제일 믿을 만해. 그래서 요거 50% 잡아주고, 요 방식에 의한 건 이 제일 좀 질이 떨어져. 20% 잡고, 요 방식에 의한 건 30%를 잡아서 평균 내는 거. 그러니까 2.2 곱하기 0.5, 2 곱하기 0.2, 2.5 곱하기 0.3에서 합산하는 거. 두 개를 다 33%, 33%, 33%로 보고서 이걸 다 더해서 그냥 3으로 나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확률을 동일하게 놨어, 서로 다르게 놨어. 이런 걸 이름하여 무슨 평균? 가중평균을 해가지고, 그리고서 최종적으로 감정평가 가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용어 이런 것들 여러분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요. 조금 들어보세요. 시상가격이 뭐요? 감정평가의 이런 방법 중에 어떤 방법에 의해서 결정된 그 가격 자체는 감정평가액이 아직은 아니야. 그건 단지 시산가격이라는 이름을 가질 뿐이야. 돼서요. 그래가지고 그 시상가격을 가지고 적절히 산술평균 아니면 가중평균, 그럴 적에 비로소 시장가치라고 하는 감정평가액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거기 얘기입니다. 정리합시다. 감정평가를 하는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뭐다? 원가 방식, 비용성에 초점을 맞췄다. 두 번째, 비교 방식, 시장성에 초점을 맞췄다. 세 번째, 수익 방식, 이건 수익성에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방식은 세 가지다. 근데 각각 방식마다 가격이라는 거하고 임대료라고 하는 두 가지 것을 결정하더라. 그래 놓으니까 6방법이 나오는데, 거래사례 비교법을 비교 방식에 의할 적에는 토지에 대해서만큼은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것이 존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7방법이다. 3방식 7방법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요, 시험 문제예요. 칠판을 보십시오.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은 같은 걸로 본다, 다른 걸로 본다. 감정평가 방법으로서 다른 걸로 본다가 답이야. 왜? 법에 써 있어. 법에 써 있으면 할 얘기 없는 거야. 뭐 비슷한 거지. 방법 똑같은 거지. 다만 이건 사정부정 안 해줄 뿐이지 라고 주장해도 학설로는 그런 게 가능할지 몰라도 법에 써 있는 거 갖고 우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개는 다른 걸로 봐. 그래서 7가지 방법이 나온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5분 시간 줄 거예요. 몇 분? 5분 동안 이거 다 외워야 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억이 뭐니? 니은이 뭐니?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디귿이 뭐니?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기억 봅시다.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액을 뺀다. 감가 수정액이에요. 니은이 뭐냐? 기초가액의 기대 이율을 곱해서 필요 재경비를 구하는 것은 적산임료다. 떠올라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수익분석법에 의할 적에 수익임료는 순수익 기업의 총수입을 분석해서 순수익을 구하고 거기에서 필요 재경비를 더한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으면 오지선다형 맞춰요. 고개 드십시오.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이걸 여러분들 입으로 똘똘똘똘 이야기하기를 바래요. 여러분의 입으로 얘기하기를 바래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입으로는 말 못해도 시험에서 봤을 적에 적어도 거기에서 어떤 것이 답이구나라는 걸 찾아줄 수 있기를 바래요. 그것도 안 되면 틀렸어도 해답을 보고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볼 적에 아, 이게 그거였구나, 그거 정도 찾아주기를 바래요. 그게 안 되면 고개 드셔. 안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돼. 적어도 그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돼요. 자, 원가법에 의한 가격을 원가법에 의한 가를 원가라고 한다, 적산가라고 한다. 적산가라고 해요. 시험에 이렇게 해요. 적산법에 의한 가격을 적산가라고 한다라고 나와. 적산가잖아. 적산법은요, 임대료를 결정하는 거지 원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원가법에 의한 건 적산가. 적산가는 재조달 원가.
제조단원가가 떠오르나요? 기준 시점 현재 그 물건 새로 지으려고 할 때 얼마 드냐? 그게 적산가. 저기야, 제조단원가야. 거기에서 이 건물 낡은 것만큼 빼준다. 그게 감가수정이야. 그렇게 해서 구했다. 그 다음 적산법에 의해서 적산임료를 구할 적엔 건물의 가격, 그걸 기초가액이라 그래. 알고 있는 그 건물의 가액에다가 내가 원하는 기대 이유를 곱해. 그러면 순수익이 나와. 근데 그것만 벌어서는 내가 경비가 쓰기 때문에 안 돼. 임대료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필요 재경비까지 더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돼. 그 뜻이에요. 그 다음 거래사례 비교법. 이거 일단 사례부동산은 아무 데서나 잡는 게 아니라 동일 수급권 내에서 사례부동산을 찾아야 된다. 기억하시고, 그 사례부동산 가격에다가 보정 과정이 필요한데 그 보정 과정은 순서가 틀리면 안 돼. 어떤 식으로 해준다? 사시지계 등 그 순서로 보정 과정이 들어간다. 그 다음 임대사료 비교법 똑같은 거야. 다 임대료만 구할 뿐이야. 근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대상 부동산을 하면 틀려. 모든 부동산이야, 토지만이야. 대상 토지를 해야만 맞아. 얘는 토지에만 적용되니까. 그리고 사시지게 해준다면 틀려. 시지게 해줄 뿐이야. 그 다음 사례 개별 부동산 가격에다가 하면 틀려. 즉 뭐냐면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야.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라 뭐에다가 표준직, 이거 가격이라고 썼군요. 공시지가. 죄송합니다. 표준직 공시지가에다가 사시지게 해준다, 시지게 해준다. 예, 시지게 해준다.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 환원이라고 하는 거, 환원율로 나눈다 그 뜻이야. 수익을,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눈다. 답이 있어. 순수익을 환원으로 나눈다. 여기다가 이렇게 끄면 돼.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눈다. 수익 분석법. 분석한 거야. 기업의 총수입을 분석해. 그래가지고 순수익 구해가지고 요거에다가 필요재 경비를 더한다. 아니 이게 어렵소? 절 좀 보십시오. 이거 외울까요? 저 못 외울까요? 못 외워요. 한 번도 외워본 적도 없고. 근데 써.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제가 한심한 사람인데요. 진짜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잖아, 나도. 여러분들 충분히 됩니다. 자, 고개 드십시오. 저랑 눈 좀 맞춰봅시다. 보니까 다 똘망똘망하네요. 예, 어쩌면 그렇게 다들 나이 29 같이 진짜 다 아름답습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우리 좋은 결과 얻읍시다. 예, 5분 시간 줄 테니까 다 외울 거죠? 다 외웠죠? 예, 자,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주부터는 인사 이거 합시다. 다음 주부터는 해피 뉴 이어. 예, 자, 안녕히들 가시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